극한값 계산이네요. 극한값 계산. 자, 극한값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렴 값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계산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극한의 목적은 뭐니? 극한의 목적은. 극한의 목적은 단수네요. 뭐죠? 수렴 값을 구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극한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극한의 성질을 보면 중요한 말이 있네요.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알파와 베타로 뭐 하는 거예요? 둘 다 뭐 한다? 수렴할 때 우리는 두 개의 수열을 지금처럼 더하고 뺐다, 합하고 차를 해도 되고, 자, 요거는 우리가 다른 말로 실수배인데, 실수배는 똑같은 걸 더했다는 얘기니까 합의 연장선상일 거고요. 곱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곱을 역수로 곱하면 뭐가 돼? 나눗셈도 되죠. 그런데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는데 괄호가 나죠. 괄호가 뭡니까? bn도 0이 아니고 베타n도 0이 아니, 베타도 0이 아니야. 뭐죠 이거는? 분모는 뭐가 될 수 없어요? 0이 될 수 없다는 의미죠. 그럼 문제에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4번이 중요하니까 별표시 합시다. 문제에서 기니디 문제가 나온다면, 기형진디 문제가 나오면 4번에서 분모가 0이 되는 경우를 고려했냐 안 했냐 해가지고 참거짓을 따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극한값 계산입니다. 자, 계산인데요. 이것만 기억합시다. 우리는 극한값 계산의 첫 번째 단추만 찾으시면 돼요. 뭐부터 본다? 꼴 본다. 자, 꼴을 뭐냐면 리미트가 갔을 때 분모와 분자가 지금처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이 있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꼴은 크게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무한대분의 0꼴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0분의 상수꼴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식 전체일 수도 있고 식의 분모나 분자 일부가, 자, 일부가 될 수 있어. 식의 일부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있고, 요거는 보통은 루트를 포함하는 경우죠. 자, 무한대분의 0, 이건 뭐죠? 무한대분의 0은 뭡니까? 0입니다. 어차피 분자가 0이면 0이니까. 근데 분모가 0에, 딱 0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요거는 무한대가 되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뭐 한다? 요거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인데 이거는 분모 분자의 최고차항에 뭘 나눈다? b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따 결과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렇게 할까요? 자, 아까 제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했죠? 무리수를 포함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화라든가, 자, 우리가 분모에 있으면 유리화가 하지만 분자에 있는 거 원래 유리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유리화의 역. 반대로 분자에 있는 거를 분모의 루트를 만들어서 유리화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다음에 뭐 한다? 그러면 식은 무조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서 그 다음에 뭐 한다? 최고차 항에 뭘 구한다? b를 통해서 구한다. 됐나요? 자, 근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랑 근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돼 있는데 최고차항 못 넣는다 되는데 요거는 안 나와요. 거의 요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 하나 칠게요. 자, 수열의 극한의 대소죠. 대속 얼마인지 크고 같다 보는데 지금 보시면 잘 봐요. AN이 알파고 BN이 베타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요한 건 우리가 샌드위치인데요. 우리가 C에는 쉽게 말하면 모를게요. C에는 뭐냐면 극한을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 경계에 있는 두 개의 수렴값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하면 가운데 있는 값은 알파든 베타든 하나로 수렴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 텐데 페이지 18페이지로 보겠습니다. 18페이지. 자, 그럼 넘길게요. 자, 극한값 계산이죠. 극한값 계산은 다른 말로 뭐를 구하는 거다? 극한값 계산은 수렴값 구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극한값을 어떻게 구했냐면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 나열해가지고 점을 막 찍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찍다 보니까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지 알 수가 있었단 말이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AN도 BN도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모든 문제를 매번 그래프에 점을 찍어서 풀려고 그러면 정말 힘들겠죠? 힘들지 않을까요? 나는 안 하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는 좀 더 매번 이렇게 풀지 말고 좀 더 쉽게 푸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래프로 푸는 걸 앞에서 설명 때문에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제로 계산법을 배울 건데 오른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성질 다시 한번 언급을 할게요. 자, 알파와 베타는 뭐다? AN과 BN이 모두 둘 다 뭐 하는 경우만? 수렴하는 경우만 씁니다. 알겠습니까? 수렴 안 하면요, 안 돼요. 그러면 뭐가 된다? 쓸게요. 합, 차, 합에서 똑같은 걸 합하면 실수배, 곱도 돼요. 곱이 되면 역수 곱하면 뭐가 된다? 나눗셈도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렴하면 사칙연산이 다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얘를 하나 볼게요. 자, 4AN과 4BN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붙었네요. 각각 있으면 앞으로 여기 4가 나가겠고 여기 3이 있으면 앞으로 나가겠죠. 근데 요거는 알파, 요거는 베타라고 했으니까 그냥 알파, 베타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이번에는 곱하고 있는데 이미 2가 앞에 나가고 요거는 각각 요렇게 분리가 됩니다. 성질에 의해서. 그래서 이건 알파, 요거는 베타. 됐나요? 자, 그럼 우리가 AN을 식으로 봤을 때 볼까요? 자, 일단 요게 0인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앞에서 해봤죠? 자, 그래프를 그렸더니 1일 때는 1, 2일 때는 2분의 1, 3일 때는 3분의 1 쭉 가서 결국 요게 0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또 하나 쓸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의 제곱분의 1도 뭐가 될까? 당연히 그것도 0이겠죠.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우리는 그걸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0 이렇게 쓰네요. 자, 기본적인 방법은 분모 분자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n분의 1이나 n제곱분의 1을 만들기 위해서 나눠줍니다. 됐습니까? 자, 1번은 넘어갑시다. 0이니까. 2번은 보시면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자, 보세요. 요건 n 나누면 1 되죠. 요거 n 나누면 1 되죠. 근데 1은 n분의 1 되죠. 근데 이건 얼마가 돼? 0 되죠. 그래서 우리가 18은 그냥 남지만 요거는 0이 되기 때문에 18 이렇게 쓰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n의 1차, 분모의 1차, 분자의 1차. 그러면 요것만 따져도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분모의 1차, 분자의 1차. 여기는 마이너스이고 여기는 1이죠. 그러면 결과는 뭐야? 마이너스야. 이거 뭐야? 1분의 마이너스 2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0되고 요거 0 되겠죠? 그러니까 이미 식을 만들어줬으니까 별로 구매할 필요가 없겠네요. 자,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무조건 0이다. 그렇죠? 분모가 일단 무조건 커지면 저 분자가 상수일 땐 무조건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두열의 수렴이 할 때, 그러니까 두 개의 수열이 모두 수렴할 때만 별표 시연할까요? 됐나요? 자,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무한대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이무한대가 아니라 그냥 무한대. 왜? 이미 너무 크다 했죠. 자, 태평양과 대서양을 합치면 그냥 태평양 대서양 2배 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크게 그냥 바다죠. 자, 무한대에다가 유한수를 더하면 무조건 무한대고요.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고요. 양수 곱하기 무한대는 무한대고요. 마이너스 5는 0. 여기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부호는 뭘 결정한다? 방향을 결정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부호는 마이너스 플러스 크고 작고 나타내지만 방향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계산할 때 첫 번째 뭐부터 한다? 꼴 본다. 어떤 놈인지 본다. 첫 번째는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나온다. 됐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최고차항의 개수의 B로 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런 걸 나타낼 때 우리는 뭐야? 리미트 n이 무한대 갔을 때 n분의 1이 0이 되는 걸 가지고 풉니다. 근데 제가 좀 하나 이건 짱의 법칙이라는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짱의 법칙. 짱은 뭐냐? 그냥 짱이에요. 그냥 센 놈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결국은 뭐야? 분모와 분자에서 뭔 놈만? 센 놈. 다른 말로 뭐죠? 차수가 큰 놈.
한 번에 안 쓰니까 큰 놈이라 쓸게요. 큰 놈. 글씨 좀 망치였어요. 이해하세요? 차수가 어떤 놈? 큰 놈이에요. 글씨가 아닌데 큰 놈이라 쓰세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까요? 문제에 보시면 지금 자, 분모는 2차, 분자는 1차죠. 그러면 요렇게 지워지죠. 물론 지금 꼴은 무한대 꼴이지만 n은 하나 지워지니까 결국 뭐가 돼? 5n분의 4가 되니까 이건 무한대로 가고 숫자니까 요건 0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일단 꼴부터 먼저 확인하고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와 분자한테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줘요. 자, 어떤 거냐? 분모는 2차고 분자는 2차죠. 최고차항이. 그러면 n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자, 나누면 이렇게 되네요. n 제곱 나누면 5 될 거고 n은 나누니까 n분의 1 될 거고 2는 n 제곱분을 만들 거고요. 자, n 제곱 나눠주면 뭐죠? 7, n에서 n7 나올 거고 n은 n 제곱 나누면 n분의 4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랑 요거는 다 뭘로 갑니까? 0으로 가죠. 결국 5하고 7만 남아요. 그래서 5분의 7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걸 조금 약간 변칙적일 수 있지만 이거를 좀 더 이제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건 결국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짱의 법칙은 간단합니다. 분모와 분자의 센 놈이에요. 자, 분모에서는 2차가 제일 세네. 그럼 2차만 씁니다. 분자에서는 2차만 세네. 그럼 분자에도 2차만 씁니다. n제곱 지워지겠네요. 그래서 5분의 7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여러분한테 왜 두 가지를 알려주냐면 원래 책에는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차들은 1차나 상수에서 엄청 크기 때문에 굳이 존재감이 없어 나머지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결국 뭐냐면 돼 있죠? 분모와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은 경우일 때는 결국 개수의 비로 나온다. 결국 뭐다? 개수의 비 나온다. 다른 말로 하면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분모는 2차고 분자는 1차죠. 이럴 때도 분모와 분자 중에 차수가 큰 걸로 나눕니다. 그럼 뭘로 나눌까요? 분모를 n의 제곱, 분자도 n의 제곱으로 나누죠. 그러면 나눠주시면 분모는 n이 나왔으니까 1 될 거고 분자는 n이었으니까 n분의 1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n제곱분의 4고 여기도 n제곱분의 1이죠. 근데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죠. 그러니까 분자가 0이니까 0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아, 분자가 차수가 작으면 0이구나.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 거고요. 위에 보시면 자, 분모는 몇 차? 1차. 분자는 2차. 됐어요? 그러면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큰 거니까 n제곱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n제곱으로 나누면 자, n제곱 나눌게요. 그냥 n제곱 나눌게요. 다시 써볼게요. 요건 뭐가 돼요? n분의 1 맞습니까? n제곱분의 1 됐어요? 요건 4 플러스 n제곱분의 1이죠. 그러면 요것도 0되고 요것도 0되고 요것도 0되니까 결국 뭐야? 0분의 4죠. 0분의 4는 뭐다? 무한대다 얘기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분자의 차수가 크면 뭐가 된다?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자, 일단 뭐한다? 보통 루트가 들어가요. 근호가 들어가요. 근호가 포함되면 뭐한다? 유리화를 합니다. 그럼 뭐가 된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근호가 됐으면 원래 우리 분자에 있는 거 유리화 안 하죠? 유리화 0이라고 해야겠네요. 그래서 분자에 있지만 똑같이 뭐죠? 부호가 반대인 것들 곱해줘요. 그러면 분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몇 차? 1차. 여기는 몇 차? 1차. 왜? n제곱도 받고 나가면 1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뭘로 나눈다? n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n은 들어가면 n제곱이 되니까 1 되고 n분의 3. 됐나요? 그 다음에 분자는 3 되죠. 그러면 여기 1이고 그래서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이거에서 우리가 짱이 없이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분자에서 센 놈은 뭐야? 1차. 그러면 여기 n 있고 이거 3은 필요 없네. 그럼 n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니까 n이고 두 개 더하고 분자는 3n. 그래도 2분의 3 나오죠. 짱의 법칙도 바로바로 푸는 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최고창으로 묶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식의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때 루트가 나오고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면 무조건 유리화를 합니다. 루트가 있으면 되는 거야. 자, 수열의 극한과 대소 관계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거는